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충남 논산문화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해 다양한 배움을 얻고 있는데요. 본인의 소질도 향상시키고 보람과 즐거움까지 느끼고 있는 수강생들을 임승수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컴퓨터실에서는 영상 촬영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 시민은 영상 제작을 자세히 배워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유튜브 올리고 싶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썸네일 제작하는 것이 제일 알고 싶었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잘 배워서 자기 개발도 되지만 우리 이웃들도 잘 전달할 수 있고. 이곳 논산문화원은 오랜 역사가 있는 곳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개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시민 누구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화학교 한 35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상과 창작이라든가 미술 분야, 음악 분야 다양하게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논산 영상문화센터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제작해 본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6개 강좌를 상하반기로 역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원을 이용하셔서 다양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직접 배움으로써 어떤 미래라든가 건전한 어떤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곳 논산문화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배우고 있는 한 시민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서각은 종합예술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서각을 요즘 쭉 해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종합예술인 것 같아요. 나무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파내서 거기에 색칠도 하고 하니까 종합적인 미술적인 소양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시간 내서 얼마든지 내가 조절해서 하는 거니까 하루하루를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는가. 또한 한국화를 배우고 있는 강의실에는 15명의 어르신들이 많은 소재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다양한 재료로 색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화락에서 그 산수만 그리고 먹물만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다양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만 다루지 않는 그림이다. 색깔도 많이 넣고 이렇게 화려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자기의 그리고 싶은 걸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한국화처럼 하면서 무지개를 사각으로 만든 작품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데 누구나 이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한국화처럼 하면 한국화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지개를 사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논산문화원은 다양한 강좌가 진행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배우고 문화적 소양을 키워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AI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대전 서구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챗 GPT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배우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그 교육의 현장을 윤영순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공동체 지원센터 3층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실습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노트북 필수 지참하고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배워서 써먹는 교육 프로그램은 회의록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하려는 교육이었습니다. 챗GPT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챗GPT가 최근에 챗GPT 4.5까지 나왔는데요. 이 4.5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챗GPT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요. 스마트폰과 PC에서 챗GPT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PPT 파일, 발표회 파일 만드는 데까지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교육은 챗GPT를 이용한 문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틀 참여해보니 제가 힘들었던 서류 작성에 대해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교육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혼자서 대화형 AI 개념을 이해하고 AI와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고 다양한 대화형 AI를 체험함으로 대화형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 생성형 AI 특성에 따른 AI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전 마을활동가 포럼은 대전의 5개국 공동체들 활동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고요. 그 안에 오늘은 서구 마을넷에서 교육하고 있는 챗GPT 교육을 들으러 왔습니다. 챗GPT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익숙하진 않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 이것을 배워서 마을에 가서 또 저희 마을활동가 포럼에 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요. 굉장히 유익했고 또 열심히 배워서 내일 마을에 가서도 열심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많은 마을 활동가들이 교육을 받고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교육할 목적이고 생성형 AI의 개념, 챗GPT 이해하기, 스마트폰에서 챗GPT 활용, 계획서 및 보고서 만들기, 코파일럿에서 챗GPT 4.0 활용하기, 감마 AI에서 멋진 PPT 만들고 수정하는 교육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수준 높은 교육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빠른 시대의 감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투표해 지역의 일을 해결하는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전민동 주민자치회 소식 구자의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성구 전민동 주민총회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또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투표를 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전민동 주민자치회가 출범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저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전민동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전민동을 만들어 나갈 사업들이 선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총회는 개회사에 이어 유성구청장 등 내빈 소개가 있었고 23년도 제안사업의 진행 결과 보고와 함께 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민총회에는
모두 7건의 주민 제안이 상정되어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7건 중에는 갑천 봄나들이 축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도로 분리대 설치, 아름다운 꽃으로 마을 만들기 등 제안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시했던 온라인 투표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 축제에서도 사전 투표를 홍보하였고 마을총회에서는 전자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지켜하는 중간에는 전민동 출신 가수인 윤영신 가수의 공연도 있었고 최종 투표 결과가 집계되어 발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1위는 갑천 봄나들이 축제 개최가 선정되었고 2위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도로 분리대 설치 등 6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2025년도에 주민자치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확정되고 지역 예산으로 지역 마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된 7가지 사업을 우리 주민 스스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축제 때 그리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안하는 것마저도 주민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 동에 있는 주민총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NB 시민기자 구자일입니다. 천년이 넘는 긴 세월을 지켜온 은행나무 고목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마을의 수호신으로 매년 가을마다 이 은행나무를 기리는 대신제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행사 소식 박인숙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산군 남이면 진악산 기슭의 보석사 입구에 있는 일주문에 들어서면 보석사 경내가 온통 만개한 꽃무릇에 덮여 새로운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 보석사 건너편에는 우람한 은행나무가 위용을 보이고 있는데 둘레가 10.72m, 높이가 34m. 더욱 놀라운 것은 나이가 1100년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해서 보석사와 마을에선 매년 가을에 은행나무 대신제를 지내왔습니다. 올해의 대신제는 오랜 가뭄 끝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은행나무 밑에서 거행하는 관례를 깨고 보석사 지장전에서 대신제를 올리고 더불어 은행나무 자연유산 민속 행사도 베풀어졌습니다. 보석사를 최초로 창건하신 분은 조구선사인데 조구선사는 헌강왕 18년에 보석사를 창건하셨어요. 그때 함께 은행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러니까 보석사와 더불어서 은행나무가 세월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계산해 보면은 1135년 정도 된 나이를 알 수 있죠. 1135년 동안 보석사 함께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군민들을 위해서 가피를 내려줬던 그런 영험스러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종을 타정하고 벚꽃치기를 시작으로 은행나무를 기리는 대신제가 봉행됩니다. 제례의식은 행목 대신이라는 은행나무 위패 앞에서 먼저 보석사 주지를 비롯한 스님들의 불교식에 이어 금산 군수가 초혼간이 되는 유교식 제례가 올려집니다. 대신제를 지낸 후에는 천년 은행나무의 민속 행사로 남이농악 연주와 판소리, 승무 등 다채로운 민속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사가 은행나무와 더불어서 주변이 꽃무릎 단지로 5년 전서부터
50만 그루를 식재해서 이제 그 꽃무릇이 만개될 시기에 저희 행사와 같이 맞물려 있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행사를 은행나무 앞에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65호의 신령스러운 은행나무 밑에서 우천 관계로 대신제를 거행하지 못해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매우 아쉬워했지만 국태 민안과 지역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은행나무 대신제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인숙입니다. 제28회 대전 시민가요제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화합의 장, 축제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시민가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대전 시립미술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1, 2부 축하 공연, 대전 팝 가요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8번째 맞이한 대전 시민가요제를 개최하는데요. 장소는 대전 시민미술관 앞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가요제는 뭐 저희들이 주인공이 아닌 시민들이 주인공인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화합과 이게 축제장입니다. 참가번호 2번 박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대전 시민가요제에서 그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지금 이 대전에 안 계시고 멀리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한번 열심히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축하 공연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하여 사회는 대전 아리랑 천년의 사랑을 부른 허진주 가수의 진행으로 김영광의 울긴 외우러 100명의 계룡산 연가 플립의 건널 수 없는 강 등 8명의 가수가 노래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행사를 준비해 오면서 늘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뭐 성원을 받고 또 이렇게 호응을 해줬던 게 바로 이것들은 뭐 시민들이 주인공이고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사랑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무대도 예전보다는 좀 더 화려하게 좀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 알차고 또 성의 있는 또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민가요제 함께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 가수 박성현의 남만의 여인, 꽃길 인생으로 시작해서 10명의 참가자 가수들의 노래가 차례차례 이어지면서 사이사이 노래 강사들의 노래도 이어지는 현장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장이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가협회 회원들의 작가보수 교육이 배재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교육은 매년 2차례씩 열리고 있는데 포토샵부터 공모전 사진까지 배울 수 있어 회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성 시민기자입니다.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는 매년 2회에 걸쳐 작가들이 사진 촬영 기술 향상을 위하여 작가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작가 보수 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대전 배재대학교 대강당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심장근 교육 담당 국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진가협회에서는 회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늘 보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찾기 위한 우리 회원들의 노력에 부응하고 또 그 세상에 돌아가는 사진 기술이 새로운 면을 함께 나눈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보수 교육은 오전에 레이어를 사용하는
포토샵의 기초를 준비했고 오후에는 행사 사진과 공모전 사진, 특히 공모전 사진은 우리 대전 인근에 있는 대청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덕성 대전 지부장님께서 좋은 자료를 마련하셔서 회원들에게 함께 나눔의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작가들은 그동안 잘 모르던 것을 배우고 알고 있던 후보정 작업도 업그레이드하여 배움으로써 앞으로의 사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작가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동안 포토샵도 하고 나름대로 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강의의 홍도도 좋았고 저도 좀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강의를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보수교육은 두 번째로 받는 건데요. 첫 번째 받고 오늘 수시교육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적극 강추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우선 포토샵에 대해서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평소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교육을 마치고 충북 영동 포도 축제장과 대청호 500리길 공모전 대비 촬영을 위하여 2개 팀으로 나뉘어 현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청호에서는 철섬 돌리기 연출과 라이트 페인팅 연출 사진 촬영으로 늦은 밤까지 많은 사진가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높은 기술의 사진 촬영 기법과 후보종 기술을 습득하여 좋은 사진을 많이 촬영하여 사진가는 물론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